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0일입니다. 지금 오후 4시 26분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문서를 하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는 하나는 영문으로 적혀 있고 하나는 한글로 번역된 것인데, 미국이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것이다 해가지고 정리된 간단한 문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팍스 뉴스 등에 나와가지고 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말하는 걸로 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지금 본선에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정리를 한 문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이 신뢰도가 아주 높은 로이터 통신이 이 문서의 영문판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의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서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싱가포르 회담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핵화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방향이라는 게 4.27 판문점 선언에 적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 근데 4.27 판문점 선언에 적힌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화로 만들려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구산을 철거하고, 즉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을 철수하고, 동시에 핵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 그렇게 하면은 북한도 핵을 폐기하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이른바 역사적 회담을 가졌다고 했는데, 막상 들고 나온 합의 문서는 북한이 써준 거하고 똑같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문서를 상 무시해버리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라 하지만은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폼페오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자 이렇게 들이대니까 북한이 깡패 같은 짓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하는 데 대한 해석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볼턴이 작심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해가지고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영문판을 보면은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국제사찰단의 방문 허용,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과 신규 시설 건설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와 기술자의 활동을 상업적 분야로 전환한다 하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국제사찰단 방문 허용. 국제사찰단이라면 아마 국제원자력 기구를 뜻하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는 이미 영변 핵시설 말고도 이미 우리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강선 지역 등 다른 데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핵시설, 그리고 생물학 무기 만드는 데까지 신고를 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으라는 거죠.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찰단이 들어가는 거죠. 신고 및 검증을 먼저 하라. 두 번째는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과 신규 시설을 중단하라. 건설 중단하라. 일단 동결하라는 겁니다. 신고한 다음에 동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든 핵 인프라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핵, 미사일, 생물학 무기 관련 모든 시설을 없앤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남아있어요. 사람까지 바꿔야 한다. 즉 관련 기술자의 활동을 이 군사적 분야에서 상업적 분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기술자들까지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 문서는 존 볼턴 보좌관이 고수해온 리비아 모델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2004년부터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일괄 타결식 선비핵화 후 보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앤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겠다. 우선 핵을 먼저 없애라. 그 다음에 도와주겠다. 이게 리비아, 카다피가 있었을 때 리비아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부시 행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든 다음에 리비아에 대한 해제를, 경제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던졌던 그 카드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태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 후에 이를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라고 또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김정은을 화나게 했을지 모르죠. 미국으로 반출해야 된다. 지금 핵무기 만들어 놓은 것은 미국이 반출하면 미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체하고 그다음 보상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반출한다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모델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가 냉전이 끝났을 때 핵폭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한 미국이 그 핵폭탄 가지고 있는 걸 다 해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핵폭탄을 미국에서 해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에게 약속을 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이 부다페스트에서 협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우리 세 나라가 보장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푸틴의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인 크림 반도를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동쪽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서는 반란을 사주를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는 지금 완전히 내전 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데 대해서 상당히 기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리비아도 마찬가지죠. 리비아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를 했더니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이 무장 봉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안면을 바꿔버리고 카다피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아니, 카다피를 쫓아내기 위한 군사행동에 유럽과 같이 참여해가지고 카다피가 2011년에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걸 본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면 나도 카다피 신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볼턴이 작년 한 이맘때쯤 계속
북한에 대해서 리비아식으로 해결하자. 리비아식 모델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문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이 문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의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북한 측에 알린 것이다. 라고 했고, 결국 이 문서를 받은 김정은이가 결국 리비아 회담을 깰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게 존 볼턴의 입장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문서가 트럼프에 의해서 김정은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 작년 5월 8일, 작년 5월 8일입니다. 작년 5월 8일 존 볼턴 보좌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 8일입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다고 발표를 한 직후입니다. 존 볼턴은 북한 스스로가 동의했던 1992년 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기초하여 협상을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는 리비아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김정일이가 당시에 공산 진영이 무너지고 있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거기에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하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아주 명시적으로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거 여기에는 뭐 한반도 비핵화 이런 말 없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딱 적혀 있어요. 이걸 존 볼턴이 꺼내가지고 한국 사람도 좌파 정부도 이걸 별로 써먹지 않았는데 이걸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북한에 들이대면서 당신들 92년에 핵 포기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이 법률적 토대 위에서 우리 협상하자. 협상하는 방식은 뭐냐. 리비아식이다. 즉 모든 걸 우선 폐기하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칵 했습니다. 김계환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면은 북미 회담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볼턴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팍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존 볼턴은 김계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회담의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없으면 만난다고 하더라도 회담은 짧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계관이 볼턴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런 행동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2003년 내가 당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독재자로 부르자 북한은 나를 인간 쓰레기, 흡혈귀 등으로 불렀던 사례가 있다. 라고 발언한 뒤에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북한에 적용하려는 모델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한국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살짝 또 바꿉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한국처럼 부유해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뜻에서 한국 모델이다. 이것도 김정은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 그게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북한식으로 리비아식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리비아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은 독재자가 맞아 죽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번 더 화를 내게 부추겼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욕설이 오고 가고 하다가 5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못하겠다.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회담 못하겠다고 회담을 깨버립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존 볼턴은 이제 한 발 물러났다가 회담 6월 13일 회담 직후에 다시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20일 8일 뒤에 존 볼턴은 팍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해온 핵무기 프로그램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선택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만나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과연 핵 폐기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를 꽤 빨리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내용 합의문을 무시해버리고 볼턴은 무엇보다도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평소 주장하던 것을 또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18년 작년 7월 1일 존 볼턴은 C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미국은 북한 핵무기 폐기를 신속하게 달성할 프로그램을 이미 고안했다.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북한을 약을 올립니다.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다. 그때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를 속여 먹였다고 이제 기분 좋아하면서 회담 전략을 짜고 있을 때 존 볼턴은 당신들이 트럼프를 속였을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다. 그리고 1년 안에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아니 1년 안이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존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1년 안에 비핵화할 수 있다고, 비핵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해 들었다 하면서 슬쩍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걸 이번에 메모를 해가지고 문서로서 딱 전해준 거죠. 볼턴이 김정은을 기습한 거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와 볼턴 같은 강경파를 누르고 회담에 나섰고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1대1로 만나면은 또 나를 평소 좋아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차를 타고 쇼를 하면서 왔는데 딱 들이댄 문서가 바로 존 볼턴이 쓴 시나리오니까 그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더구나 존 볼턴이 바로 회담장에서 트럼프 옆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김정은은 사실은 볼턴과 하는 회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전한 이 내용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 가서 만난다면은 이제 또 존 볼턴과 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볼턴은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지 않도록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싱가포르 회담 같은 걸 또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주 머리를 싸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통신에 어떻게 해서 이 문서를 입수를 했는지 혹시 존 볼턴이 슬쩍 유출시켜가지고 미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김정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설픈 중재자 뭐 이런 역할을 하지 말고 제발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하고 손잡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은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로이터 통신에 슬쩍 넘겨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 구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 전략이 너무나 틀립니다.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